안녕하세요. JK머니 코치 조이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노인 비율.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가장 많이보다 비율이니까 전체 인구 중에 1위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의 노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내볼까요? 세상에서 노인분들에서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 빈곤율.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나라 1위 한국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걱정되는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저는 미국에 있고 졸지아에 있고 이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나? 걱정되죠. 저희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혹 한국에서 1세대로 이민을 오신 분들, 한국의 어떤 그런 마인셋과 또 그런 스타일로 이 미국에 사시는 우리 1세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우리 세대들이 자녀들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비율이 막 이렇게 나눠지면서 노인들도 많아지고 이제 나중에는 전체 인구에서 반이 해당하는 분들이 노인이라는 겁니다. 이 미국도 사실 이런 노인 빈곤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파산하는 비율을 한번 볼게요. 파산하는 비율을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노인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미국은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산이 일어나는 주가 어딜까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1위가 어딜까요 또? 1위는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알라바마가 나왔어요. 2위는 미시시피, 3위는 테네시, 4위가 조지아로 나왔습니다. 조지아가 탑5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에 또 찾아보니까 조지아가 또 탑5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여기 알라바마, 테네시, 조지아 다 이쪽 가까운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파산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20, 30대 파산은 오케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 일도 할 수 있고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60대, 70대가 넘어선 이 노인 파산, 노후에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인 파산들, 우리 노후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한번 제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 질병이에요. 아픈 거죠. 자, 여러분들 한 분당 노후에 아파서 써야 되는 그 비용이 거의 한 20만 불 이상씩이 다 되는 거 혹시 아세요? 한 분당. 그러면 부부라고 한다면 양쪽이 합해서 거의 4, 50만 불, $500,000에 가까운 그 돈들이 질병 때문에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의 생각에 나는 메디케어도 있고 또 메디케어 또 서플멘터도 갖고 있고 그러니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메디케어나 서플멘털로 온전히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병들이 또 있거든요. 또 그런 약들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의 치료 부분도 사실 이 질병에 나가는 부분 혜택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었을 때 드는 병이랑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드는 병이랑 나이 들어서 드는 병이 훨씬 더 치료값이 더 많이 나가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수술 한 번 해도 더 많이 들어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중대 질병 때문에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 비율 아주 컸습니다. 은퇴 창업입니다, 여러분들. 은퇴를 하셨는데 왜 또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은퇴, 내가 나이도 지금 60대 중반 아직 뭔가 하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있는 돈들을 해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을 해보자. 시간 때문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원하는 부분이 있으셔도 되는 거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끌어 모아서 은퇴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5년 안에 85%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문을 닫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도 요즘에 주변에 보면 저 집 작년에 시작했는데 저 사장님 이제 개업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문을 닫았어요. 그거 창업할 때 적어도 한 2, 30만 불은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 창업이 그렇게 무산이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은퇴 창업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창업으로만이 내가 이거를 견뎌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녀 문제래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노후 파산이 된다.
예, 어떤 문제들일까요? 자녀들 요즘에 뭐 많이들 쓰는 단어들이 캥거루족 같은 것들입니다. 예, 캥거루족. 30대, 40대가 됐는데 부모님에게로 다시 돌아온 거죠. 예, 그래서 부모님에게 돌아와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타시는 거 예, 같이 생활비로 쓰시는 그런 자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캥거루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하셨지만 다시 뭐 돌아오시는 돌싱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데서 또 레이오프가 된 거죠. 예, 또 다른 일들을 또 찾으려니 또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또 일은 못하게 되고 또 벌이가 없고 하다 보니 부모님하고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생활비들은 부모님께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지는 거죠. 자녀 문제. 이게 또 세 번째 이유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와우, 이 단어가 나올 줄이야. 황혼이혼이에요. 황혼이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요. 내가 맘 먹어.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또 자립도 하시고 또 힘도 생기시고 뭐 이런 힘 말고요. 예. 또 물질적으로 힘이 생기시고 하니까 뭐 까이꺼. 아이고, 저 목이 메이네요. 까이꺼 혼자 살아. 갈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이가 30대, 40대, 50대 때는 애들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 60세 넘어가서 70세 돼서는 이제 애도 키웠고 내가 애 때문에 살았는데 예. 그때 헤어지셔서 황혼이혼이 생겨지다 보니까 와우, 같이 사시던 게 두 집으로 나눠지니까 자산도 나눠야 되고 얼마나 이게 서로에게는 물질적인 어떤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그 황혼이혼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는 배우자의 어떤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별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 돈을 벌던 혹은 이 자산을 관리하던 그런 어떤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돈을 벌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를 잘 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혼자 남으셨을 때 굉장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안 좋은 쪽으로도요. 그러니 그런 사별과 또 어떤 이혼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노후 파산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것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노년에 맞는 사기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왜 뉴스에서 많이 보셨어요? 보이스피싱, 그쵸? 예, 전화 받아서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 빼서 보내는 저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야기 소재 삼아가지고 막 영화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러는데 이 노년의 사기가 너무너무너무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저도 이렇게 젊은데요. 이게 젊은데 저도 컴퓨터로 뭔가를 하다가 스캠에 걸려서 말이죠. 제가 700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미안해요, 남편. 예. 예. 저도 그렇게 당하는데 노인분들은 전화 한 통 뭐 여러 가지 또 주변에서 내가 돈을 이만큼 넣었는데 뭐 배로 이게 이자가 됐어. 이만큼 넣었는데 수익이 이만큼이야. 또 그렇게 이제 들으시고 거기다 돈을 넣는단 말이죠. 넣는 다음에 이자를 그렇게 받으시면 진짜 이게 월킹을 하네? 그러면서 있던 돈들을 다 또 끌어모으셔서 또 넣으시고 이자가 나와요? 이게 진짜 월킹하네? 친구들한테 또 얘기해. 네, 친구들 돈까지 다 들어와. 가족 것까지 다 들어와.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무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사기 너무 많아요. 이런 노년에 있을 수 있는 사기 특히나 조심합시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는데 정말 실제 실존 인물이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영상이 만들어져서 막 일어나는 사기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후 파산의 가장 큰 5가지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떤 통계가 나왔지만 사실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정 관리의 부재예요. 재정 관리의 부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대 질병에 걸렸어요. 요즘에 롱텀 케어든 뭐 리빙 베네핏이든 어떤 인슈런스, 보험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텍션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텍션을 내가 설마 나중에 그런 생각하시다가 셋업을 못 하셔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젊었을 때 준비하시자는 거죠. 인슈런스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픔에 대비한 부분들을 세워놓으시잖아요. 질병 때문에 나가는 돈 때문에 파산 있지 않습니다.
은퇴 창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재정을 잘 셋업을 했으면 굳이 60대 때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은퇴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maybe 남는 돈 가지고 뭔가 재미 삼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재정 관리가 잘 셋업되어 있으신 분들은 창업이 내가 혹이라도 했던 것들이 잘못되더라도 이미 잘 셋업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녀의 문제, 재정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치시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나, 너는 너. 미국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는 나, 니는 니 인생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한국 분들은 나는 나, 너도 나 이렇게 살아가세요. 네, 부모님들이 다 책임을 지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제 독립을 시키는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재정의 관리, 재정 교육이 사실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기도 해요. 네,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자. 그리고 내 재정에 관련돼서 저축 시작하자, 빨리 하자. 그리고 이 관리의 면에 있어서 상담도 좀 받고 제대로 된 플랜도 그때그때 좀 만들어가면서 은퇴를 맞이하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미국에 내가 지금 한 40, 50대여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 시간이 딱 된다면, 여러분들 오래 사는 지금 장수의 시기가 됐습니다. 오래 사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파산은 웬 말이야. 예, 점점 오래 사실수록, 장수하실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복이 되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